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1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제미 다이먼 JP모건의 CEO가 뉴욕에서 열린 금융 컨퍼런스에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 믿는 건 큰 실수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로선 연준이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 침체를 촉발할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전일 낙폭을 키우던 달러화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드는 0.7%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일입니다.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광, 항공 여행이 회복되고 있으며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돌파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이번 주 화요일 고점인 88.07달러를 돌파한 후에도 약진하는 모습입니다. 유로 FX입니다. 22일 금리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현지 시간 11일 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1.1%였던 올해 전망치는 불과 4개월 만에 0.8%로 내려갔고 내년 성장률 역시 이전 발표치인 1.6%보다 낮은 1.3%로 나왔는데요. 파울로 젠틸로니 EU 집행위원은 유로존의 경제가 올해 봄 이후 추진력을 잃었으며 성장 모멘텀 약화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잇따른 호재성 재료를 내보이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만들어가는 듯 했으나 이번 주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소폭 상승한 가운데 오늘도 시장의 주요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시장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전문가 해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난주부터 저의 해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또 노란 카톡방에 들어와서 또 감사 인사도 전해주고 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의 방향성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해교 마스터님만의 특급 기법 오늘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모든 내용들 함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타 전략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들은 유튜브 채팅 또는 앞에 있는 오픈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현재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5일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증시 3대 지수와 더불어서 그 외 상품들 지금 하락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먼저 함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일단 프리장에서부터 하락하는 모습 꾸준히 보여주다가 지금 개장을 기점으로 이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지금 하락폭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 이슈가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0.12% 하락하면서 15,6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JP모건에서는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라는 의견과 함께 골드만에서는 침체는 예상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이 모든 이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갈지 계속해서 함께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22시 57분경 오늘 최고점 15,658.75까지 지나가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현재 1.88% 상승하면서 88.9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22시 46분경에는 개장 이후 오늘의 고점인 89.21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오펙에서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는 빨간불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 장대 양봉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지 오히려 빠지진 않을지도 우려가 함께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5일 방향성까지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 현재 0.8% 하락하면서 1931.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지금 박스권장 만들어지면서 횡보하고 있는 골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점이 개장 이후에 나오기도 했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 금리가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오늘 큰 상승은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하락폭 더 크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계속해서 박스권 그려줄지 잠시 뒤에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7% 하락하면서 1.07200선 지나가고 있는 유로인데요. 네, 일단은 EU 집행위원조차도 유로존의 경제가 올 봄 이후에는 추진력을 잃었다라고 발언한 가운데 오늘 역시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1시 57분경에 저점을 기록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조금씩 하락폭을 줄여나가면서 이 보합권까지 다가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유로의 방향성, 이 달러와 국채금리의 상승 속에서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지 오늘 끝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들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함께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살펴볼 수 있는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바로 이 시점,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가 함께 접근할 수 있는 단타 상품, 그리고 목표가와 그리고 우리 손절 포인트, 익절 포인트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며 15,000 12월물입니다. 12월물로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죠. 15,636 부근을 돌파해서 상승했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15,636 부근에서 잘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돼서 15,636 부근에서 1분봉 종가가 위에서 끝난다면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분봉 종가를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 15,636을 넘지 못한다면 두 번째 지지 저항인 15,616 부근에서 매수 대기 하셨다가 한 50포인트 여러분들이 매수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은 30틱으로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지지가 지금 3개 정도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616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636포인트 1분봉 종가 확인 후에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2차로는 이 15,616포인트에서 대기 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은 30틱 가져가라고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역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단타 전략 체크해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
도방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해드린 단타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단타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봤으니까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 외 주요 상품들, 우리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0.77%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나가고 있습니다. 1932.1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박스권 길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골드 하락폭을 더 키워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락폭을 줄여나갈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서니 오늘 골드 같은 경우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망을 추천드립니다. 관망을 네. 추천드리는데 122평선 아래에 놓이면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추세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속 마음고생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네, 여기서 박스권이 완성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보고 매수 혹은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32를 벗어나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매도로 대응하시고 현재 박스권의 상단인 1934 부근을 위로 돌파하게 된다면 매수로 간단히 1940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 유지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 CPI 발표를 앞두고서 이 달러, 국제금리까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골드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박스권장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지금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 관망태세 유지하면서 정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전략 같은 경우에는 1932달러 이탈 시 매도 유리하고요. 또 1934달러 돌파 시 매수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해드릴 이 전략 조금 더 세심한 케어와 세심한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활짝 열려있는 오픈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이 있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 장 시작할 때부터 이 선물 매매할 수 있는 그 가장 키포인트 시간들과 이 선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든 이슈들과 지표 발표 있을 때마다 우리 세심하게 이 실시간으로 함께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신다면 내가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시장의 이슈들과 내가 미처 다 분석하지 못한 시장의 방향성 해결 맞선님과 함께 알아갈 수 있다는 기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5일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 오늘 파란불 켜고 있죠. 1.6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후 22시 46분경에 이 고점보다는 지금 조금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엔 지금 횡보하는 모습 지금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8.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5일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교 맞서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단타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적으로 88.72에서 매도로 들어가셔서 오늘의 88.15 부근까지는 아무래도 리테스트 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88.72에서 매도, 88.15에서 청산을 하시고 88.15에서 잘 지지를 해준다면 88.15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오늘 일봉상으로는 일단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88.72달러에서 매도, 또 88.15달러에서 익절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5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시장의 이슈들과 더불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고점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상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 보면은요. 일봉상 보면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으로 올라섰는데요. 전 고점 부근인 95.40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오늘도 유럽에서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쵸. 나왔는데 현재 지금 여행이나 이 부분들이 모든 소비 부분들이 조금은 회복되고 있어서 원유 수요 부분이 지금 잘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코로나 전 이후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매일매일 이 단타뿐만 아니라 이 스윙의 전략까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수익 전략으로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네. 오늘이 사실상 저는 변곡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보면은요. 87.47까지 상승을 한 후에 약간 횡보를 하다가 다시 87.47을 딛고 다시 큰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7.47을 깨지 않는 한 계속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일에 대한 전략 함께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전고점까지도 다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스윙 전략까지 유효한데 오늘은 이 더욱더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이 오일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전방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 모든 전략과 기법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이 방송 초반에는 나스닥의 단타 전략 함께 봤지만 이 중장기적인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나스닥 중장기적으로 먼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나스닥을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한데요. 네. 일단 기술적 분석,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매수세가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아직 죽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내일 CPI 지수가 발표 있고요. 모레는 PPI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 지표 발표들이 예상치보다 많이 높게 나올 것이다. 왜? 러시아와 사우디아가 원유를 감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일 가격에 대한 상승이 또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경제 침체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15, 새로운 또 아이폰을 출시를 하죠. 그쵸. 그거로 인해서 새벽 같은 경우에는 잠깐 반등은 나와줄 수는 있겠으나, 네, 중요한 저는 12월물로 봤을 때 15,737 부근을 넘지 못한다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상승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매수보다는 매도로 조금 네.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또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전날 이 주요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마스터님만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다음 달 시장 더욱더 상승한다는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다음 달 더욱 상승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FOMC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보고 또 거기에서 연준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들어봐야 그 다음에야 우리가 그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너무 네. 섣부른 판단은 또 우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금물이니까 대응의 영역인 만큼 이 지표 발표나 FOMC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방금 전에 이 다음 달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논하기에는 이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르다,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벌써 이 9월 FOMC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 13일에는 8월의 CPI 지표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이 곧 발표될 CPI 지수에 대해서는 전달과 전년 대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13일에 CPI가 발표되고 나서 이 FOMC 회의 전까지의 시장 그리고 이 FOMC 회의 이후에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CPI 발표부터 FOMC 회의 전까지는 과연 이 관망세만 유지할지 그리고 이 CPI가 FOMC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CPI도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두 가지가 있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하고 식품 부분에 물가를 제외하고 이렇게 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석유 감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일 가격이 8월에 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달 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 달에 비해서 일단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일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실상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목요일에 발표될 PPI 지수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바통을 넘기게 되는군요. 그렇죠. 바통을 넘기게 될 것이고 목요일에 그러면 변동성이 커지고 그때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유가는 9월 들어서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8월 CPI는 그에 비해서는 또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슈도 또 시장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또 저의 궁금증을 해소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유가가 또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 근원 CPI와 CPI 중에서 이 FOMC 회의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지표는 뭐일까요? 아무래도 근원 CPI가 되겠죠. 근원 CPI가 왜냐면 이제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만 감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2월 이후에는 또다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문제들이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재정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준도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CPI, 근원 CPI를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을까. 그거에 근거해서 또 금리 상승이나 금리 동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짚어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해외 선물 대응하고 이뿐만 아니라 이 미증시와 국내 증시까지 대응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시장, 이 글로벌 이슈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CPI, FOMC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도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장의 주요 상품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통화가 있죠. 바로 엔화입니다. 또 주말 사이에도 엔화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올해에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이 또 중단될 수 있다라는 예상과 또 8월 CPI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게 된다면 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서 다시금 이 엔화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엔화 전망 또 투자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엔화 약세가 되면은 일본 측면에서는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타날 건데요. 일단은 엔화 약세가 되면은 수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우리 국내와 비교를 했을 때 엔화 약세로 인해서 국내 수출하는 기업들이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일본에는 좋은 측면인 반면에 네. 대신 일본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허용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10년물 국채금리의 그 허들을 조금은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다시 엔화 약세에서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서 일본 증시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 게 사실상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정말 시장 철저하게 대응하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시장 지지부진한 가운데 상승과 하방, 양방향 대응이 가능한 해외 선물 처음으로 공부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시장 정확하게 해외 선물 설명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지금 실시간 시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교 마스터님만의 실전 노하우, 실전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준비해 주신 그 강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공개할 강의는요. 여러분들께서 항생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항생 선물 지수를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항생 선물을 거래함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점까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보다 좀 변동성도 크고요. 변동성도 크고 여러 가지 또 익숙지 않은 차트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전문 트레이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확률을 반반만 가져갑니다. 오늘 들어가서 수익
내든지 혹은 손실 나든지 똑같은 비율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팁들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네, 자세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보시면 항생. 항생 써 있는. 네. 500달러 성공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무빙이 빠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항생 개장 시간은 10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시까지 브레이크 타이밍이거든요. 또 그 시간대가 또 이후에는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만 추세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무빙이 빠르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변동이 크다. 변동이 크고 빠르다. 그리고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는데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엠바니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스닥이나 S&P 이런 종목들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자, 나스닥이 뭐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투자 패턴이라서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고 매도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데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가다가도 갑자기 꺾이거나 갑자기 또 올라가거나 아무런 패턴을 그리지도 않고 그냥 변동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항생의 특징을 또 고려를 해서 저만의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저만의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떤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시. 자, 주의점인데요. 매매 시 주의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주의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폭이 큽니다. 손절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가 피크 타임인데 이 시간에 대략 2시간 남짓하죠. 2시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1000포인트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폭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 무조건 눌러주고 가는데요. 눌러주는 게 대략 100틱 정도가 됩니다. 100틱 정도. 100틱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절폭이 조금 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손절폭을 또 줄일 수 있는 제가 차트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매 시 주의점.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을 모르면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 지지 저항 웬만하면 알긴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70%는요. 70%는 지지 저항을 알더라도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항생 같은 경우에는 무빙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다가 다시 되돌리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멘탈이 일단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손절폭이 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 차트로 해결한다. 네. 해결 차트를 제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요거는 제가 내일입니다. 내일 네. 수요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요 항생 해결 차트를 가지고 실제로 매매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또 한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QR코드 네. 와주세요. 네,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문의 주시고 내일 방송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절폭 같은 경우에는 해결 차트로 해결되고요. 자, 그리고 지지 저항. 지지 저항이 중요하죠. 지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멘탈이 흔들린다, 알아도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500 대략 500달러 정도가 손절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니 항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니 항생이라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미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항생 선물 지수보다 5분의 1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틱 가치도 5분의 1 정도니까 손절과 수익 모두 500달러를 우리가 항생 선물 지수에서 목표를 한다라고 하면 500달러가 아닌 50달러 정도가 손절과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500달러가 아니죠. 100달러죠. 100달러 정도를 수익과 손절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미니 항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슬리피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손절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00포인트에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내가 만약에 17,900포인트가 되면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손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이 체결되지 않고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슬리피지 현상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려고 하면 또다시 이런 차트에서 최저점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요. 최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전략밖에 없다라는 것. 즉,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항생에 대해서 잘 모르면 거래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제가 항생 차트를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시점들이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잘 보이죠? 네, 아마도 이 항생 거래를 처음 하고 선물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매수하면 좋겠다, 여기서 청산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제가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이 차트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상 저희가 제약이 있으니까 요거는 네, 제가 내일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면서 네, 조금 더 설명드릴 테니까 네. 네,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봐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차트를 설정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보조지표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제가 표시한 부분이죠. 원으로 표시한 부분인 이게 일목균형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목균형. 자, 일목균형의 기준선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해교 차트, 해교 나스닥 스윙 차트를 통해서 일목균형의 기준선 설정하는 법을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노랑톡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선 위에 올라서면은 주가가 기준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선 위에 올라서면은 무조건 매수로 대응을 하고요.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분봉입니다. 1분봉입니다. 왜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추세가 한번 나가면 크게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분봉, 10분봉을 보면서 추세를 파악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1분봉으로 꼭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1분봉으로 켜두시고 기준선, 일목균형의 기준선만 표시하시면 이렇게 기준선 위에 올라가면은 매수, 기준선 아래에 기준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청산 혹은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해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보시면 이미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에 올라서기 전에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즉 완전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요 핑크색 선으로 된 부분이 여기가 매수선입니다. 매수선이고요. 자, 매수선이고, 자, 이렇게 핑크색 바탕화면으로 된 부분이 있죠. 여기는
매수 추세,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 구간에 들어서고, 자, 매수선 위에 빨간 양봉이 생기면 이때 바로 매수를 하셔서,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나오면 15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15분 정도 대략 50틱에서 100틱 정도를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나는 70틱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서 무조건 70틱 때 한번 꽂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에 다음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청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파란색 바탕화면으로 된 매도 추세 부분이죠. 하락 추세 부분에서 매수선 아래에 운봉이 생기면 그때 청산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100틱입니다. 여기서 100틱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이 아니고 어제부터 생긴 차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차트가 진행되는 거 보면서 바로바로 매수, 매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지금 항생의 상승 추세장에서의 전략을 보셨다면, 항생도 또 하락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장에서의 전략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자, 매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락장 표시가 파란색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첫 번째, 이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매수 신호가 있습니다. 매수선이 있는데 매수선 아래에 음봉이 발생하면 바로 매도 들어가시는 겁니다. 바로 매도 들어가시고, 자, 매도 들어가시고 보시면 여기서 혹은 자, 여기가 지금 18,060포인트고요. 지금 우리가 청산하는 부분에서는 18,000 부근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안 가져오시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70틱 정도다라고 하면 70틱 정도에서 끊고 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장에서 봤는데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한번 나오면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하락 추세가 시작돼서,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림 주고 또다시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말 심장이 든든하신 분들은 300틱, 400틱씩 막 챙겨 가시거든요. 그래서 300틱, 400틱을 나는 끝까지 들고 가겠다, 수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상승장에서 매수로 들어갔던 그 신호 있죠? 자, 바탕색 화면에 핑크색으로 바뀌고, 자, 매수선 위에서 양봉이 발생했을 때, 요때까지는 이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한번 청산을 했더라도, 자, 청산 신호가 나왔죠. 청산을 했더라도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올 때, 매도 신호가 나오죠. 매도 신호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파란색 바탕 화면에 매수선 아래에 음봉이 발생했을 때 매도 들어가셨다가, 자, 손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항생에서는 왜 손절이 커지면 500달러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손절 전략도 제가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선 위에 양봉이 발생했을 때 바로 손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10틱 정도밖에 손절이 안 납니다. 10틱 정도. 수익은 저희가 한 번 추세 나오면 70틱에서 100틱이라고 했죠. 그런데 손절은 10틱.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전략들 보시고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상승 추세도 있지만 하락 추세도 있고, 또 하락 추세도 있지만 행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항생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하락 추세하고 상승 추세가 원웨이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전략을 또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요거 꼭 챙겨 가시고요. 자, 이럴 때는 행보장이 계속 될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양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때는 무조건 기준선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시는데요. 자, 기준선이 캔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권이 생깁니다. 이 안에서 캔들들이 이렇게 놀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나 매도할래. 매도해서 여기서 매수할래. 고점 저점 놀이를 계속 하다가 계속 손절이 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녹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양 방향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한 방향으로만 대응하시되, 자, 여기 기준선이 위에 있으면 무조건 박스권이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한 방향, 매도로만 접근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원웨이로 하락장이 나왔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졌습니다. 상승으로 올라졌고 우리는 여기서 매도 들어갔던 것이 여기서 청산하게 되겠죠. 왜? 저희가 매수 청산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다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자, 우문이고요. 하락 추세고 여기에서 매수선 아래에 운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갔죠. 매도로 들어갔는데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매수선 위에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청산하시면 10틱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10틱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데 매도 들어가고 청산해서 10틱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 들어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청산하게 되면은 계좌가 결국에는 수수료만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매도로만 한번 또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또 매도 신호 나올 때 다시 한번 매도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10틱 수익 정도 챙기고요. 10 플러스 여기에서 한 30틱 정도 수익을 챙기면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행보장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봐라. 중요한 거는 이 기준선 아래에 놓이면 매도, 기준선 위에서 캔들들이 생기면 박스권이다라고 하더라도 매수로만 들어가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통해서 내일 실시간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요. 노랑톡방에 들어와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는 나스닥을 대응하신다면 이 아침 시간에는 항생으로 대응을 하고 또 수익까지 극대화하는 그 방법 굉장히 궁금하신데요. 우리 해교 마스터님의 항생에 대한 전략 그리고 강의와 더불어서 해교 마스터님만의 그 차트 기법까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 내일부터 바로 해교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발표될 정말 중요한 이슈들 연이어서 있죠. 그 모든 내용들까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분석하면서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와 함께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종료 전까지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략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전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 주셨는데요. 1차와 2차 나눠 주셨습니다. 1차는 15,636포인트, 2차는 15,616포인트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30틱 걸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전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전략 주셨습니다. 네, 먼저 1932달러에서 이탈 시 매도 전략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934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일 전략입니다. 오늘 역시나 1차와 2차 전략 주셨는데요. 1차는 88.72달러, 2차는 88.15달러 DCC 각각 매도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전략 다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하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